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비트가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비트 3%, 리플은 0.495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현재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리플 현재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에 상승에 대한 기울기가 감소를 하면서 그 기울기에 대한 이탈 그리고 리테스트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제가 지금 보시면 상승의 기울기가 감소가 됐던 부분 이탈이 나왔던 추세까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태죠. 그렇다는 건 결국에 헤드앤숄더 어깨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연장선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감소가 되는 부분을 뚫어줘야 되지만 어떤 헤드앤숄더의 패턴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하락 패턴이 상승 패턴으로 전환이 되는 하락 패턴이 없어지면서 결국에 상승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하지만 여전히 0.505달러 돌파 이후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아직 추세 기울기 이탈이 나왔던 기울기에 대해서 아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재는 여전히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전 모습 보시면은 어떤 기울기에 대한 이탈 나오고 리테스트 과정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탈이 나온 이후에 하락 나오고 해당 추세까지 리테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0.505달러 부근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전 모습 보시면은 이 이탈한 추세에 대해서 리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던 모습인데 현재 보시면은 일단 중요 저항 구간에서 강하게 저항받으면서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어제 비트 반등 만들어내면서 결국에 리플도 0.505달러 돌파하는 그림은 보여줬지만 지금 안 찾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단기적인 모습 말씀을 드려보면요. 단기적인 모습에서 어떤 수렴 형태로 돌파한 이후에 다시 수렴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떤 단기적이든 중단기적이든 이러한 패턴은 제가 하락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단기적인 어떤 0.505달러 지지 이후에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고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0.505달러의 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돌파 이후의 지지가.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상승에 대한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울기가 감소되는 부분이 해당 추세보다 해당 추세가 약하고 해당 추세보다 그러니까 해당 추세가 해당 추세보다 강하고 해당 추세가 해당 추세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위의 추세가 아래 추세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강한 추세가 약한 추세를 깨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을 만들어냈지만 위에 강한 저항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어떤 중요 저항은 뚫었지만 지지받는 움직임이 아니라 단기적인 모습에서 삼각수렴 하락 패턴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다시 아래로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뚫는 게 아니라 해당 구간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가장 이 하락 패턴을 없앨 수 있는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뚫은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할 자리 수렴 형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온다라는 건 매도의 힘이 여전히 해당 구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연장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0.46에서 45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제가 형성이 된 이후에 헤드앤숄더 이탈이 나오면 냉라인 이탈이 나오게 되면 해당 헤드앤숄더 크기만큼 보통 빠진다고 말씀을 드리죠. 6%에서 7% 정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해당 구간에서 6%, 7% 그거 보면 0.45, 46 정도가 나오죠. 이 헤드앤숄더 패턴 이탈만 나와도 45, 46까지도 0.45, 46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락 패턴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냉량 이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에 강한 패턴이 아니라 강한 저항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 어제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비트나 어떤 리플의 상승이 만약 나온다, 설령 나온다라고 해도 어떤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상승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반등들은 그 반등이 다시 상쇄시켜지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기울기가 감소가 됐던 이 움직임 자체가 결국에는 해당 구간을 뚫지 못하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반등을 상쇄시켜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고 그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상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봉상의 결국에 채널 다음 추세까지 전 하락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등은 나왔지만 MACD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도달 거의 근처까지 간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는 강하게 돌파하거나 밑으로 강하게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는 못한 모습이죠.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야 할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했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온다. 결국에는 저는 데드크로스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일 오후 분석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